자, 새로운 중단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인데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떤 관계 있죠.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보다는 어때요? 그림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반대로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림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야 라는 것도 거꾸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그림은 뭐 멋진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 그래프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직선 있죠. 이 직선도 그래프가 된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나는 두 점을 잡아가지고 얘들을 막 1, 2, 2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는 결국 이 두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랬을 때 이 점들,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이 점들의 위치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더래요. 자, 바로 이러한 특징들, 이런 관계들을 다음과 같이 함수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출발을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까지 확장을 해가지고요. 수능하고도 또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그림은 함수 f인데 얘는 x에서 x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 함수 f 봐. f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네요. 좌표평면과 그래프, 우리 친구들 전선 위에 참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찍찍찍찍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전선 위에 참새들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전선에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냈을 때 만약에 P라는 참새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앉아 있네 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P라는 참새가 앉아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 수직선으로 이렇게 원점, 즉 0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P라는 참새는 1 위에 앉아 있겠죠. 자, 우리 크게 볼까요? 다음과 같이 P가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P라는 참새는 1 위에 앉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 P는 선생님이 참새로 비유를 했지만 점 P는 1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있다, 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나타낼 때 자, 어떻게 위치를 표현하는 것도 기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P라는 참새가 1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P 괄호하고 1.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거를 앞으로는 원점이라고 하는데요. 원점은 우리 알파벳 O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원점은 0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A라는 참새가 여기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A의 위치는 어딜까? 참새 A는 마이너스 2 위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선 위에 점을 수로 표시한 수직선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들이 어떤 수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느냐를 위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직선이 아니라 이러한 축이 하나가 더 생겨갖고요. 선생님이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늘상 봤던 수직선을 가로축이라고 한다면 이런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선이 아니라 바로 평면으로 어때요?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선이라는 건 1차원 공간이라면 이제 이 평면은 2차원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전깃줄에서 참새는 뭐 날아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서만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평면이니까 우리 친구들 파리가 벽에 붙어갖고 막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한쪽 줄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자, 이 좌표 평면은 평면 위의 점을 수로 표시한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 그러니까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 원점이라고 하고요. 이 격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면 우리 친구들이 위치를 좀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P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자, P는 지금 X,
우리 친구들 위치를 나타내는 거를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좌표가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좌표는 1이지만 Y축으로 보자면은 이제 0이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의 좌표를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는 선이었지만 얘는 이제 면이기 때문에 가로축의 위치랑 세로축의 위치를 다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앞에 쓰는 게 X축의 좌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쓰는 게 이제 세로축의 좌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라는 점이 만약에 1,-2다 라고 했을 때는 X축의 좌표가 1이고요. Y축의 좌표가 -2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X축의 좌표가 1, Y축의 좌표가 -2가 되는 점. 얘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A라는 점이 만약에 -1,3이라고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아파트 사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아파트 사는데 2동 17층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파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먼저 2동을 찾죠. 그죠? 2동에 가가지고 내가 사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원점의 아파트 정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의 위치를 찾으려면 -1동 3층이에요. 그래서 먼저 -1로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A가 사는 곳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이 점의 좌표 평면을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B는 2동 -2층에 살아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2동 -2층 여기에 이제 B가 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몇 동 몇 통으로 이해하면은 점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 대칭이라는 거는 초등과정에서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이 선대칭, 도형하고 관련이 있는데 미술 시간에 데칼코 많이 해본 적 있죠? 자, 스케치북에서 반만 나비 모양의 물감을 짜가지고 얘를 딱 스케치북 반으로 딱 접으면은 이 물감이 여기에 묻으면서 한 마리의 나비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접는 선을 대칭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좌표 평면에서는 이제 X축을 접어보고 Y축을 접어볼 거예요. 그 말은 A라는 점이 1,2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시킨다라는 거는 얘를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고 X축을 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 A하고 만나는 점, 자 어디에 찍힐까요? 물감을 여기에 쭉 짜면 여기에 꽁 만나겠죠. 그죠? 그럼 이 좌표를 읽어보면은 1,-2가 됩니다. X축을 접으니까요. X좌표는 그대로고 생각해보세요. X축을 접으면 위아래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Y축을 접었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Y축을 접었다라고 해보세요. Q를 Y축을 접으면 얘를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고 얘처럼 Y축을 접어보세요. 그러면 Q는 바로 이 점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B라고 했을 때는 Q하고 B를 비교해 보면 바로 Y좌표는 그대로인데 보세요. Y축을 접으면 좌우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X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점대칭 도형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평행사변형 같은 사각형, 점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C를 콕 찍고 모는 종이에다가 또 콕 찍고 얘를 180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로 갑니다. 그쵸? 180도 돌리면 반바퀴 돌리는 거니까 그럼 좌표를 찾아봤을 때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점대칭을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좌표도 반대, Y좌표도 반대가 나오는 이러한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X축 대칭을 해보고 Y축 대칭해보고 원점 대칭했을 때 이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 자, 이거 보세요. 어떤 X하고 Y가 있는데 이 X, Y는 변수기 때문에 무슨 수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X가 1일 때 Y가 2고요. X가 1일 때 Y가 4고요. X가 3일 때 Y가 6이더래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 관계는 x에다가 2를 2배를 하면 y가 되네, 이런 관계가 규칙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있는 것들을 점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고, 좀 더 촘촘하게 이 사이사이를 더 구해보면은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는 어때요? 이 y라는 애는 x의 2배이기 때문에 y는 2x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어때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x를 몇 개 제한적으로 구했을 때는 그래프는 이런 몇 개의 점으로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x가 모든 수라면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그래프가 될 수 있고 직선도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를 그려봤더니만 지금 아주 다양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상황 파악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환자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막 이제 심전도를 꼽는데 화면에 띠 그러다 띠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사망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X축,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떤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경우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일정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얘는 완만하게. 그 다음에 지금 약간 꺾였죠? 급격히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고 얘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의 값은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인데, 또 이 내려가는 모양에 따라서 일정하게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일정하게 완만하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급격하게 감소했다 천천히 감소할 수 있고 천천히 감소했다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프를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변화, 증가되는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